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경기. 영국 BBC가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2차 예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도 원정 응원당도 그리고 기자도 없이 열리는 경기라서 저희도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문자 중계로 소식을 알려주는데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0대0이라고 하네요.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전 볼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대표팀 좋은 결과 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로 시작했습니다. 서정적인 포크송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하죠.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이브닝쇼. 유튜브에서 TBS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골뱅이 TBS _ 이브닝쇼로 검색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도 있고 또 제 사진도 있고 네, 다양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국내 핫한 뉴스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전주현 외신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루시드 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들떠있을 때 들으면 네.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 노래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퇴근길에 참 오늘 하루 잘 뭔가, 버텼다. 예, 뭐 가슴이 네. 좀 뭔가 꽉 차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였습니다. 예, 가을을 타시는. 네, 가을에 가을 남자입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저희 단골 가족 오셨어요. 뭐 이런상님도 오셨고 꽁이냥이님도 오셨고요. 당진에서 지금 문자 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정여사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축구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프닝에서 축구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진짜 이상한 축구 경기 많네요. 라고 불암산 정여사님께서. 네. 근데 박정희 기자님. 네, 지금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북한이 대피할 가능성, 그 크게 질 가능성 때문에 네네. 관중이 없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관중이 안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항의의 차원 뭐 이런 건가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여기 무관중 경기예요. 5만석이라잖아요. 네. 대일선 네네. 경기장이. 그래서 제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몇만 석일까 찾아봤더니 6만석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거네요. 네, 제법 크고 어마어마하겠구나. 관중이 꽉 들어차면 그랬더니 무관중이라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없는 게 나은 건가요? 우리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봐야 글쎄요, 되나요? 조금 그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뛰기가 그렇죠. 그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연습 경기도 경기장에서. 몇 명 예. 있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못 보잖아요. 생중계가 그렇죠.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볼 수 있긴 한 거죠? 예, 생중계는 불발됐지만 사후 녹화 중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경기 영상 DVD를 내일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귀국할 때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인편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내일, 풀 영상을 줄지 편집된 영상을 줄지 예, 그걸 아마 모르는 거라면서요. 풀 영상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내일 오후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 출발해서 베이징 거쳐가지고 인천공항 오는 시간이 네. 내일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 0시 45분쯤이에요. 그때 DVD 받아서 바로는 못 틀겠죠, 설마. 뭐 좀 못 봐야 틀고.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괜찮은지 아니면은 나가도 괜찮은지 방송 사고가 염려가 안 되는지 이런 거 좀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경기 결과를 다 아는 상황에서 맘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경기 결과 맘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예, 후반전에서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네. 그래도 좀 우리 또 국민들이 축구는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말 그러니까요. 예, 많이들 기대를 했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경기인데. 몇 시부터 중계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생중계 안 해 그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생각도 네. 못한. 지금 평범함의 위대한님이 박정훈 기자님을 봤대요. 서초동에서. 아, 실물이 더 어려 보인다고.
네, 얘기를 그러셨군요.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른 시민으로서. 조심하겠습니다. 네. 뭘 하고 계셨는지는 안 적으신 그건 안 거잖아요. 적으셨어요. 그죠? 아마 제가 서초동에서 취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촛불 집회 네. 취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서울대 복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대 관계자가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이 네. 그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가지고 네네.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를 했다. 부총장 정결을 거쳐서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요. 네.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5월이죠. 그때 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죠. 네. 그래서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8월 1일자로 복직했습니다. 아. 그런데 복직 한 달 뒤에 법무부 법무장관에 장관. 임명돼서 다시 휴직 신청했다가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해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경심 교수 건강 문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뭐 TBS FM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주진우 기자가 오늘 TBS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취재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네. 정경심 교수가 며칠 전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아이고. 이런 게 조 전 장관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래 그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임기를 이 정권과 함께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패스트트랙까지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주진우 기자가 했는데요. 이 정 교수가 사실은 2004년도에 네네. 영국 유학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 검에서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쳤다고. 예, 두개골이 두개골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네. 그런 중상을 입었었는데요. 예, 평상시에도 그래서 심각한 두통, 어지러움증 이걸 호소하는 그런 그렇군요. 상태였습니다. 네. 지금 뭐 약간은 이런 마당에 이런 얘기 꺼내기 그런데 지금 뭐 후임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을 뭐 점찍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돼가고 있나요?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뭐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벌써부터 네. 후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 얘기를 하고 네네. 있지만 뭐 당연히 후임 인사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전해철 의원 얘기했다. 네. 이거는 뭐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해철 의원이 그 민정수석한 경험이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이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직 의원이다. 아, 의원 불패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원들한테는 조금 쉽게 관대하죠. 해주는. 네, 조금 봐주면서 넘어가는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은 근데 또 선거 네, 출마한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했다고요? 기자들이 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면서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미 뭐 청와대에서 제안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한테도 뭐 제안을 간 게 아니냐 함화평이 좀 오르고 있는데 네네. 아마 박 의원도 고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요? 뭐 이게 가시밭길이잖아요, 사실. 아, 인사청문회라는 인사청문회가. 그 자리 맞아요. 자체가 이제 조국 장관 그 정국을 거치면서 너무나 힘든 자리가 됐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도 다 봤기 때문에 힘든 자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제일 많이 네네. 거론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일도 해봤고 지금 차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김호수 차관이 승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 돌파하고 이런 게 참 누가 해도 이제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서 네.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다들 놀랐을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9시 51분에 이철희 의원 단체 그 문자 네네. 메시지 받았습니다. 거길 봤더니 의원생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에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라고 썼어요. 네. 제가 아까 이철희 의원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정말요? 제가 의원님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날 너무 몰랐구만 이러면서 사람이 다 때가 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제 다시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지역구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재한 내용을 좀 돌이켜 보면 서울 구로에 네. 출마한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자리에 나가는 게 네네네.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좀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통이에요.
그래서 당에서도 역할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도부가 좀 많이 만류했다 이런 얘기 좀 들리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서 더 이상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고심한 끝에 이번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를 오늘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제작진 사실은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거절을 당했긴 한데, 그러니까 뭐 동료 의원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갖고 당분간 인터뷰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어요. 네, 뭐 하여튼 조금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이철희 의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오늘 그 법무부 국감 자리에서 네. 그 검사 블랙리스트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또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법무부가 2012년부터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그리고 관리 지침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철희 의원이 주장해서 이걸 좀 공개해라. 명단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 당시 법무부가 검사들 블랙리스트를 그렇습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2012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제정돼서 매년 한 번씩 명단을 작성했다라고 이철희 의원이 주장을 했고요. 네네. 누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명단에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왜냐하면 댓글 수사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네. 좌천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이 지침에 대한 업무보고 작성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 한동훈 검사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어이구. 한동훈 검사가 뭐 지금 조국 장관 수사, 그렇죠. 그 수사팀에 그 가족 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에게 소상히 물어달라 이렇게 김호수 법무부 차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그게 곁을 이유가 파장이 또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김지윤의 이브닝 쇼. 네, 이브닝쇼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평양에서 혹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이브닝쇼의 식구이십니다. 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서 뭐 전해진 소식이 있나요? 네, 제가 지금 평양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네.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한국과 북한이 0대 0으로 지금 득점 없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것은 맞는데요. 네. 하지만은 북한도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고 사실 북한 입장에선 더 절박한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몸싸움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런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대등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홈 경기에서는 무패다.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인조잔디에서는 별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 평양 김일성 경기장 그러니까 외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 팀 입장에서는 이 평양 원정 경기가 원정팀의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장이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네네. 게다가 또 북한 특유의 또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북한 관중들이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관중들이 이렇게 환호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면은 이 원정팀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특이하게도 북한이 관중을 한 명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국제 A매치에서 무관중 경기는 그 홈팀이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이럴 때 좀 강제적으로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은 자발적으로 지금 관중을 한 명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한축구협회에서 전해진 바로는 전날 이 감독관 미팅에서도 이 무관중 경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당연히 관중이 최소 5만 명 이상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비해서 마음가짐을 갖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막상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까 뭐 관중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네. 어찌 보면은 이 북한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대한 이런 걱정은 좀 덜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자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팀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관중에다가 중계도 안 되고 응원도 안 되고 지금 취재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아마 기자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팀은 손흥민, 황의조가 투톱으로 공격에 나섰고 또 북한 측에 뭐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광성 선수 지금 유벤투스 소속이라면서요? 네, 북한이 좀 외세와 이 대외적으로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광성 선수를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선수는 이탈리아 1부 리그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유벤투스 하면 우리나라에게도 좀 악연이 있는 팀이죠. 그렇죠. 바로 호날두? 올해 한국에 네. 왔었고 호날두가 있는 팀인데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에 이 선수가 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특출나다는 의미가 네네. 되겠고요. 현재도 이 선수는 이 북한 대표팀 선발로 출전을 해서 현재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북한에는 정일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유럽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고 네. 또 스위스 1부 리그에서 뛴 적도 있고요. 또 박광용이라는 선수도 현재 스위스 1부 리그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무 기자님 제가 사실 듣기로는 지금 문학공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축구 소식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얘기를 좀 해보죠. 가수 겸 배우 설리 씨 사망 소식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계속 행사 취소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 애도 그리고 추모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슈퍼엠이라고 네네. 미국에서 그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로 네. 데뷔를 한 그 슈퍼엠의 특집 쇼나 뭐 슈퍼주니어의 컴백 기념 라이브 방송 이런 게 취소가 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취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소식에도 악플이 좀 보이고 이래가지고 왜 여기에 그럴까요? 대한 참 경각심이 네네.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사실. 네, 저희가 예. 사실 이제 사망 소식 이후에도 그 얘기를 저도 들어갔고 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3부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멧돼지를 총기로 포획을 하는 것을 실시 중이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긴급 문자 하나씩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들도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늦장 대응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작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부의장 전화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김준영입니다. 네, 지금 군 그리고 민간인 무려 900명이 투입이 돼서 멧돼지를 총기로 포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늦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네. 북한에서 그 올해 5월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내에는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첫 발생 보고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5월 달부터 일부 이제 수의사들하고 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환기를 많이 했었던 네.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거의 이런 논의가 안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9월 달에도 처음에는 이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어디서 왔는지 잔반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된 건지 아니면은 뭐 제3국의 그 국적의 이제 그 노동자들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건지 네. 여러 가지 그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야생 멧돼지까지는 많은 관심이 좀 안 갔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도 검출이 됐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서 많이 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역 당국 차원에서 이제 농림부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이제 많이 개체수를 줄이는 거를 환경부에 많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가 좀 아무래도 그거를 잘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돼지가 뭐 이동거리라든지 뭐 번식기랑 또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멧돼지가 그 겨울철에 이제 그
임신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아, 네. 그렇게 해갖고 네네. 그 한겨울에는 새끼를 이제 안 낳는 쪽이고요. 그 뒤에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이 한참 이제 그 번식하려고 하는 이제 그 그렇군요. 교배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숫돼지가 암돼지를 찾아서 네. 다니는 거니까. 아, 그래서 민가로도 내려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더 위험한 게 이제 11월 말이나 네. 뭐 일부 강원도 지역,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눈이 아마 뭐 오늘 내일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네. 이제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멧돼지들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네. 민가나 이제 양돈장 그 사료 빈 그 근처에는 항상 먹을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이 멧돼지들도 알기 때문에 예, 네. 거기까지 내려올까봐 좀 걱정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에서 북한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회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제 북쪽에 많이 양돈장을 좀 많이 그 왔다 갔다 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북한에서는 그 군부대 내에 돼지를 키우는 막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아마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사체 처리나 이런 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야산 인근에 있는 북한의 군부대에서는 그 돼지 막사가 오염됐다 그러면 아마 그 야산에다가 사체를 그냥 갖다 버렸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새나 뭐 혹시 이제 뭐 북쪽에 북한 강원도 쪽에는 멧돼지가 있을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쪽은 좀 살림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북쪽의 멧돼지나 뭐 그 비무장지대 안의 멧돼지나 남쪽의 멧돼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새를 좀 주목합니다. 그 아, 네. 까마귀나 까치나 그 동물 사체를 즐겨 이제 그 먹이로 하는 그 동물들이 있거든요. 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새들이 이제 20-30km 이상 그 뭐 날아다니기 때문에 남쪽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양돈장에 그 새를 막는 방조망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로 뭐 대책이 굉장히 많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수의사회 김준영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해외 소식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정적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내용의 패러디 영상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리조트에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영화 킹스맨을 편집한 영상을 함께 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영화 속에 교회 학살신이 있는데 그걸 편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얼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입혔고요. 악당들의 머리에는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유력 언론의 로고가 붙었고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적들의 얼굴 사진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교회라고 표시된 장소로 들어가서 이 정적들을 흉기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이런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아니, 킹스맨은 일단 굉장히 잔인한 영화를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인을 여기 또 다시 고인에 대한 이런 다 네. 예의를 안 지킨 이런 행동들을 백악관에서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뭐라 그러나요? 일단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아직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해당 영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재선운동본부도 이건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했고요. 그래도 백악관 출입기자단은 굉장히 경악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인과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폭력 묘사를 규탄해야 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언론에 적대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발언들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바로 이 동영상이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소식 좀 전해주시죠. 지금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13만 명의 홍콩 시민이 모여서
시위를 또 벌였는데요. 네. 이 법안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지속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중국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에서 중국 본토와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이 빠르면 16일 오전에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가격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봉변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경찰의 허가를 얻은 집회가 어제였는데요. 지금 일부 과격분자들이 경찰을 살상할 목적으로 원격 조종으로 사제 폭탄을 아이고. 터뜨렸다라고 홍콩 경찰이 밝혔습니다. 확실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몽콕 지역의 도로변 화분에서 터진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주변에서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폭발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정희 기자님, 네. 지금 축구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축구요? 네. 아직 확인은 안 네, 해봤습니다. 저희 청취자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상당히 경기가 거칠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아. 네, 북한 선수도 그렇고 우리 선수도 그렇고 경고를 지금 받았다는 얘기를 기자님 말고 이건영님께서 지금 박 기자님 얼굴 표정이 약간 네.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발빠르지 못한 언론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발빠르게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일간지잖아요. 경제 일간지라 할 수 있는 저 되게 좋아하는 신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결하고 좋은 기사도 네네. 많아서. 근데 일본과 무역 분쟁을 빚고 있는 한국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 분쟁의 장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게 사설로 실은 건가요? 이게 지금 보도로만 나왔다 이렇게 네네. 기사로 실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일본 정부 얘기인가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경기 일부가 개최되는 걸 문제 삼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현의 건강 문제는 없다. 도쿄올림픽이 쓰나미와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들이 회복됐다는 걸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근데 우길기도 옹호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경기장에 우길비 반입을 금지하라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도쿄올림픽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가 좋아하는 신문이었다고 네네.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신문이었거든요. 네네. 간결하고 굉장히 기사가 좋아가지고 과거형이네요. 예, 했었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짓지 봤더니 니케이 그룹이 2015년에 인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니케이 그룹이 일본의 최대 경제지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네. 또 TV 채널들을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2015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정기적으로 기사와 칼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사실은 우길기 하면은 그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나 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서구는 잘 전범기니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연합국이 승전국이 된 이후에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자기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이 아시아 쪽의 국가들은 많은 피해를 네네. 입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신경하기도 하고 일본의 국력이 좀 많이 커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거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그렇고 우길기 문제도 그렇고 네. 우리가 좀 더 좀 힘있게 그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 좀 많이 알려서 그러니까요. 일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독일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아직까지 역사적인 그 과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죄, 반성, 성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온 꼬띠아르라는 프랑스 배우도 네네. 이 우길기 들어간 옷을 입었다가 네. 우리 팬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의미를 몰랐다라면서 사과를 네, 한 적이 몰라서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몰라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그 세계 각국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옷 같은 데라든지 네. 뭐 이런 뭐 패션, 의상 네. 그런데 막 모자도 많이 쓰이잖아요. 쓰이고 네, 그런 이런 거면 문제가 정말 되잖아요. 속이 좀 안타깝거든요. 저 몰라서 그런지는 알지만은 네네. 네. 이걸 정말 쫓아가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싶어서. 근데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서구의 영향력이 큰데 파급력이 네. 그 일본에서는 이 우길기가 근하신년이라든가 행운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퍼지고 세계 각국으로
선수로 알려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우리랑은 굉장히 괴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속상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좀 속이 상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구는 아직까지도 0대 0입니다. 좀 거친 경기가 네. 네, 지금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다치지 말고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요. 네. 경기 무사히 잘 치르고 귀국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 그리고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